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59번째. 오늘은 어려서 부모 복도 없었는데 남편 복도 없는 기구한 여자분 사주팔자를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사날을 잡으러 오셨답니다. 저는 그분에게 좋은 이사날을 택일해 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다 사주 속에 너무 눈에 띄는 것이 있어 한 말씀 드립니다. 사모님 운명이 너무 기구하시군요. 부모님이 무정해 부모 덕을 못 받고 살았는데 결혼해서는 남편 복도 없는 너무 육친덕이 떨어지는 기구한 팔자를 타고나셨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놀란 눈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 그런 게 나오나요? 맞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는 벌이도 없이 노름에 빠져 집안이 엉망이 되고 어머니를 시도 때도 없이 폭행해 결국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뒤로 아버지는 폐인이 되어 저는 고아나 다름없이 가진 고생을 하며 자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도피하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했는데 이 남편도 노름과 술로 나를 보내 제가 바로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정말 기구하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게 제 사주 속에 들어있었군요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도움되는 여러 가지를 챙겨드리고 위로를 해드린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부모 덕, 남편 덕이 없는 사주가 되었는지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여러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년, 개축월, 병자일, 경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이민년생이시면 1962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60세가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네요. 자, 이분이 이사날을 잡으러 와서 이분 사주를 보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덕이 없고 남편 덕도 없는 육친 덕이 많이 떨어지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셨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러한 통변을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 편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 편은 비겁인 것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모간의 병화, 시지, 임모간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의 임목, 큰 나무, 시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연지의 임목, 시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축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모간의 무토, 시지, 임모간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 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영간의 임수, 큰물, 호수가 짙은물, 그 다음에 월간의 개수,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축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축토, 작은 흙, 경금, 큰쇠, 임수, 큰물,
개수자수 작은 물까지 내 편이라고는 임목 부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내 편인 임목이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이 임목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연지에 있는 임목은 이 많은 물, 큰 물과 작은 물이 합쳐진 물 기운에 거의 젖어버렸죠. 그러니 임목 안에 병화도 꺼져버릴 정도로 젖어버리다 보니까 힘이 전혀 없고 또 멀어서 목생화가 또 안 되는 경우고, 많이 젖어있는 나무 던져진다 한들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줘봐야 오히려 불을 꺼트리는 목극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얘기죠. 자, 시지에 있는 임목은 나한테 목생화가 되나요? 자, 시간에 있는 경금이 하는 일이 뭐죠? 시간이 하는 일은 자수 작은 물, 개수 작은 물을 생하고도 남는 세기운으로 임목을 갖다가 박살을 내네요. 금금목으로. 그죠? 여기가 해수라든가 임수가 있었으면은 또 이 임수가 임목이 빨아들이지 않았다면 금생수가 됐을 텐데, 제대로 됐을 텐데, 금생수하고 작은 물을 하고도 남는 세기운이 임목을 박살을 낸다는 얘기죠. 금금목으로. 그러니 임목이 부서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장작이 돼서 목생화가 되지만은 목생화가 그렇게 박살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약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목생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신약해졌나요? 임수, 개수, 자수. 이 축토는 흙으로 봐야 되나요? 겨울태생이다 보니까 물기운이 더 강해졌죠. 그런데다가 이 물기운이 이 축토 정도는, 축축한 흙 정도는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사주에 물기운이 강해서 또 이 나무가 제대로 물들이 강해서 제대로 흡수를 못하니까 신약한 사주가 되고 관살 맞은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관이 나무들이 흡수하고도 남는 물이 일간을 공격하니까 관살 맞은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이 사주가 약해진 거는 임목이 제대로 역할을 많은 물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관살 맞은 사주라 아주 사주가 행여졌고, 또 경금이 임목을 또 박살낸 것도 한몫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용신은 뭔가요? 임목은 너무 멀죠. 멀고 시지에 있는 임목이 용신이 되겠네요. 금극목을 하더라도 뽀개져가지고 장작이 되더라도 목생화는 되죠. 크게는 안 되더라도 장작이 돼서 조금은 박살이 났더라도 목생화가 되기 때문에 용신이 되고, 또 임목 안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일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 당연히 큰 나무가 와야 되겠죠. 간목이나 임목이 와서 이 많은 물을 빨아들이고 수생목을 하고 목생화로 이어지는 통간 억불어서 좋은 이식이 큰 나무, 간목이나 임목이면 좋겠습니다. 자, 일간에게 힘을 준다고 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병화나 사화나 이런 불이 오게 되면은 이 강한 물기운과 전쟁이 되는, 물이 다 꺼버리는 그런 운기가 되다 보니까 운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주가 부모 덕, 아버지 덕도 없고 어머니 덕도 없는 사주팔자입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추론을 했을까요? 자, 사주의 아버지는 이 경금이죠. 경금이 하는 일이 임목을 뽀개버리죠. 이 임목이 좀 건재했으면은 이 물을 같이 연지에 있는 임목과 같이 좀 빨아줬으면은 훨 수월했을 텐데, 이 경금이 임목을 극하는 바람에 나무가 뽀개져서 물을 다 흡수하지 못해서 물이 관살로 남아버린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 아주 나쁜 녀석이죠. 이 소중한 임목을 갖다가 뽀개지만 했다면 이 임목 두 개가 많은 물들을 그래서 없애주면은 일간이 좀 숨을 쉴 수 있었을 텐데, 이 경금이 시지에 있는 임목을 뽀개는 바람에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사주가 물기운이 관살로 변해버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내 엄마를 박살내는 바람에 나를 힘들게 했다.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니 아버지 덕이었고, 어머니 덕은 임목이죠. 임목은 하나는 시지에 있는 임목은 경금이에게 박살나가지고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나한테 도움이, 물론
장작으로 목생화는 해주겠지만 힘이 많이 약해졌죠. 박살나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 연지에 있는 이목은 너무 멀고 또 이 많은 물을 먹다 보니까 순목이 돼버렸죠. 아무 역할을 못하는 무정한 어머니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무정하고 힘이 없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부모덕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머니는 시제에 있는 어머니는 나를 도우려고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물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어머니를 상징하는 인목이 하나는 순목, 하나는 경금에게 박살나기 때문에 건강도 매우 걱정되는 사주팔자가 되니까 그런 것도 통번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부모덕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남편덕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지에 물 때문에 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게 오돌오돌 떨고 있는 모습이죠. 물이 사주에서 관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관은 여자분한테 이성 배우자운이죠. 그래서 이성 배우자가 나를 호신탐탐 한 방에 꺼버리려는 나쁜 여성이다 보니까 배우자덕도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어려서는 부모덕,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이성 배우자덕도 없는 아주 기구한 운명이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사주의 이런 모습을 보고 통변했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그분께 말씀드렸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부모덕과 남편덕이 없는 기구한 운명을 가지신 여자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주팔자를 깊이 쳐다보면 그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